모든 인연에는 순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도의 순위가 있다는 건데요. 추가적으로 하는 말은 인생에 필요한 사람은 많지 않고요. 헤프게 인연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행동할 필요도 없고요. 어설픈 인연이 많아질수록 인생이 고통스러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챗GPT에 대한 후속 영상입니다. 챗GPT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많은 활용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이었던 질의응답뿐만이 아니라 언어, 예술, 코딩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활용 방안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하다하다 이제 얘가 책까지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이라는 책이에요. AI가 인간의 삶의 목적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읽고 나니까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사람이 선정한 45가지 질문들이 있고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챗 GPT가 답변을 한 답변들, 그리고 그 답변을 네이버 번역기인 파파고 AI가 번역을 했고, 책에 들어간 모든 일러스트들은 셔터스톡 AI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의 의지가 들어간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의 2명의 사람이 38시간의 작업 시간을 들였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AI가 등장하면서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이 인간을 대체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데 있는 45가지 방법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각 질문들에 대해서 챗 GPT가 한 답변들을 적은 겁니다. AI가 내용을 쓰고 번역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쓴 거랑은 약간 달라요. 이질적인 측면이 있고 좀 약간 번역투의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전체의 내용과 문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독자님이시라면은 원본이 같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은 총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 만족, 행복, 진리, 목적의식, 마지막으로 성공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책의 내용이 새롭기까지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분명하고 옳음에 대한 기준, 도덕에 대한 기준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통념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인연들이 똑같이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AI는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모든 인연에는 순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도의 순위가 있다는 건데요. 추가적으로 하는 말은 인생에 필요한 사람은 많지 않고요. 헤프게 인연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행동할 필요도 없고요. 어설픈 인연이 많아질수록 인생이 고통스러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매스미디어에서 대놓고 얘기하기가 약간 불편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챗 GPT는 굉장히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챗 GPT가 학습한 내용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매스미디어나 대중들이 볼 수 있는 SNS 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학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한 챗 GPT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개인의 이기심에 기반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은 절대 나쁜 게 아니라고도 얘기를 하죠. 오히려 저는 이게 솔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목표가 있는데 그 삶의 목표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과연 그게 진정한 삶의 목표가 맞을까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대다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금 나눴던 이러한 얘기들이 사회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대중적으로 하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개인의 차원에서 삶의 목적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인정해야 될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공감되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성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식과 신념과 일치하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가 말하는 성공의 원천은 지속해 나아가는 힘입니다. 성공의 크기는 지속해 나아가는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이거를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내는 인내심 정도로 표현하진 않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역경들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역량이 상승해 나가고 결국에는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수능을 볼 때 성적이 계단식으로 오르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다수의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과 같은 일은 거의 없죠.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제목이면서 이 책이 쓰여진 이유인 인간이 삶의 목적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우리가 전제로 인정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자가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은 저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다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게 비슷하다 해도 순서가 다를 수 있고요.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의 연령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대에 원하는 삶의 목적을 모두 한꺼번에 달성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자원들, 예를 들면 시간이라던가 열정이라던가 돈과 같은 거는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전제만 듣고서도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가치관의 확립입니다. 어떤 가치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순서를 매기는 건데요. 그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라던가 모습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 외에도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이 나에게 소중한 인연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의 기대, 문화적 차이와 같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종합을 해보자면 나에 대해 고민을 하고, 내 주변 인간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삶의 목적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챗GPT가 염려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정한다는 것은 누구나에게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어린 나이에 그 목적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난 무조건 이 목적을 달성해야 해 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삶의 목적은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목적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거시적인 부분의 방향성만 정해놓은 다음에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목적을 픽스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발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방향의 일환으로서 방을 바꿨습니다. 유튜브를 좀 더 잘 찍기 위해서, 좀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조명도 들여오고 마이크도 들여오고 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찍어서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